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의 이슈 토크쇼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지마 지금 시작합니다. 큐. 와. 영어는 YC 후보생 이타쿠입니다. 잘한다. 네, 주반장입니다. 네, 조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씨입니다. 포스트 이슈스 상대입니다. 뭐 맨날 포스트 이슈스를 해. 아, 시즌제로 바꾸는 거. 당분간 밀 거예요. 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슈스를 뛰어넘겠다는 거죠. 뛰어넘어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부하다? 1.0에서 이제 뛰어넘겠다. 전 2.0이랑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그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를 잘못하면 이렇게 득달같이 나울고 늘어지는 하이에나들이에요. 그 팟캐스트계 라디오스타 김구라. 네. 자, 오늘은 Y 컴비네이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드디어 하게 됩니다. 드디어. 네, Y 컴비네이터는 진정한 이 스타트업 업계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스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업계 안 계시면 아예 모르시겠다. 아예 모르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YC 출신이다 하면은 막 와 대박, 막 이렇게. YG? 그 이제 모르는 사람은 뭐 YG 이렇게 아이돌 출신일 때 저 얼굴로 그럴 만큼 YC가 저 얼굴로 생소하실 텐데 스타트업에서는 정말 YC는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진짜 꿈의 등용문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고 YC 이제 정식 명칭이 이제 Y 컴비네이터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줄여서 YC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해서 아마 네. 오늘은 방송안에 내는 YC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시작을 하는 차원에서 Y 컴비네이터는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가 정의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일단 YC 그보다 Y 컴비네이터를 YC라 줄여 불리고 네. 2005년에 설립된 네. 세계 최초의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요. 와우. 그래서 뭐 엑셀러레이터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벤처 캐피탈은 다른 게 벤처 캐피탈은 거의 금융회사에 가깝고요. 엑셀러레이터 당연히 투자 업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장소 지원, 그다음 뭐 홍보 마케팅, 기술적인 지원까지 하는 그런 형태의 조금 변형된 투자 형태를 엑셀러레이터를 말하고요. 결국 회사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는 엑셀러레이터의 기본적인 기조고. 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그 YC를 보통 이렇게 많이 불러요. 하버드, 스탠퍼드 출신 아니면은 그렇지. YC라도 가라. 할 정도로 스타트업계에서는 약간 미국에 사업하려면 명문 코스, 명문대 코스 같은 거와 비슷하고 여기에 창업자분은 뭐 YC 전 개인적으로 YC 때문에 알게 된 분인데 폴 그레이엄이란 분이 4명과 같이 공동 창업을 하셨고요. 한 분이 와이프분이세요. 와이프가 네네, 됐죠, 맞아요. 같이 일을 네. 하다가. 그리고 지금과 2014년대에는 이제 지금 대표는 바뀌셨는데 샘 알트만이란 분한테 자리를 넘겨주셨고 지금 폴 그레이엄 분은 빠지셨고요. 어허. 현재까지 1,900개 팀에 투자를 했다 하고 4,000명 이상의 창업자가 포진된 이게 스타트업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모든 기업에 동일한 가치를 매겨서 12만 달러를 투자하고 7% 지분을 획득하는 걸로 약간 특이한 투자 방식으로 유명하고요. 여기는 또 재밌는 게 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프로라타라 해가지고 향후 후속 투자에서도 이 지분이 희석되지 않게 그렇죠. 막아놓는 조항을 계약에 적어놨대요. 네. 아마 7%는 뭐 이 회사가 계속. 지금은 100억 가치여도 1조 가치가 돼도 7%는 보존한다. 이걸로 계약하는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악의적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약간 VC적인 성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일반 VC는 펀드 운용 기간 동안 약간 수시적으로 이 투자 대상을 물색하지만 YC는 이제 대기업 공채 방식처럼 이게 정기적으로 스타트업을 선발해요. 뭐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미팅하다가 이거 괜찮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펀드 기간이랑 뭐 섹터랑 같네 이러면 투자하는 형태인데 여기는 딱 그 시즌제로 뭐 언제부터 수시 채용이 아니라 공채인 거예요. 공채죠. 1년에 2번. 네. 공채 방식이고 뭐 여기는 어쨌든 조금 특징은 뭐 네. 투자하는 게 주고 그다음 멘토링, 그다음 데모데이. 크게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선정된 YC 멤버들을 상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사커님은 왜 이제 영원한 후보생이라는 어떤 그런 수식어를 쓰셨는지.
가고 싶어서 이제 YC는 제가 스타트업 업계에 처음 들어와서 네. 좀 알게 된 이후부터는 항상 좀 꿈에 그리던 곳이었던 것 같기는 어떤 해요. 측면에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상대님이 표현해 주셨던 게 딱 맞는 게 정말 어떤 그 학벌적으로 이런 그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에서는 YC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라는 맞아요. 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스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후속 투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YC 프로그램 한번 들어갔다 오면은 뭐 물론 거기서 좋은 멘토링과 좋은 네트워킹도 갖고 맞아요. 있지만 그 딱지 하나 딱 붙는 거를 통해서 투자자를 받을 수 만날 있죠. 때의 맞아요. 그 포지션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기회가 열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로 리소스가 부족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약간 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라면은 너무 욕심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학교 얘기도 나왔잖아요. 보통 뭐 동문이면 이렇게 한번 뭐 선배를 통해서든 뭐 이런 그렇지.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학교가 뭐 보통은 하버드나 스탠포드 아니면 못 만나는데 YC라는 타이틀 가지고 저 YC 하면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운영하는 시스템 중에 그렇죠. 한라인이나 북페이스라고 그런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아니라 북페이스라고 네, 북페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슬랙에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그 YC 슬랙방에 초대돼 있으면은 거기서 어떤 분한테 예를 들면은 뭐 에어비앤비 누구 아세요? 이렇게 올리면은 그 커뮤니티 내에서 사람들이 저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소개시켜놓은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인맥이 없는 회사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인 거죠. 들어갔을 그렇죠. 때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런 어떤 네트워킹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네트워킹을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YC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 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떤 선발 과정이나 지원 내용, 또 프로그램 내용 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간단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선발 과정이 아까 공채 같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이 맞아요.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사 지원서 내듯이 여기서 제공하는 그 양식에 맞춰서 이제 저희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얘기를 해서 인터뷰를 보는데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고 나서 예, 거기서 이제 선발이 된지 안 됐는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인터뷰도 뭐 YC 담당자 그러니까 YC에 계신 분들이 다 일단 스타트업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YC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접어서 또 거기 같이 계셨던 분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업계의 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파트너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할 때도 약간 그런 장점도 좀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선발이 진행된다고 하고 그 면접도 되게 특이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팀별로 해가지고 뭐 나는 A팀 그러니까 A팀에 면접이 3번 있을 수도 있고 B팀에는 면접이 1번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좀 그 심사위원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기도 그렇죠. 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들어가는 게 하버드 입학하는 것보다 더 경쟁률이 높다라고 표현이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그러네요. 들어오다 보니까 제한이 없잖아요.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이 그래서 뭐 없잖아요. 굉장히 막 몇 번씩 고배를 마시면서도 근데 계속 지원한다고 기준은 하더라고요. 있죠. 기준이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미국 법인이 필요하다든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든지 왜냐면 결국 저희가 한국 스타트업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한 대표님 영어를 하셔야지 못하면 맞아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YC 출신 분들 중에서는 창업자분들이 약간 좀 해외 백그라운드가 계신 맞아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저는 1차는 한번 통과해보고 싶어요. 왜죠? 제밥에 관심 많는 건데 인터뷰를 하라고 비행기표를 준다면서요. 그렇다고 YC 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걸로도 그리고 또 워낙 스타트업의 유명한 관계자분들을 정말 이런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귀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버드보다 경쟁이 빡세다고 해도 1차는 배수가 클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확률이 최종 골까지 못 가도 미국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거죠. 그렇죠. 몇 번 얼굴 트면 미안해서라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왔어요. 이러고 이렇게. 인지상정입니까? 야, 쟤 또 왔어. 그래 싫어요. 자, 그럼 뭘 이렇게 지원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건지 또 궁금해요. 근데 딴 그 엑셀러레이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은 딴 데는 장소? 사무실 지원을 보통 많이 해주는데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그런 그 지원도 안 해주고 다음 교육도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교육이 없죠. 네,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뭐 네트워킹 그런
장소만 마련해주고 이벤트만 마련해주는 거지. 직접 뭐 앉아가지고 자 오늘은 마케팅 수업을 하겠어요. 이런 거. 자 그로세이크는 이거예요. 네. 뭐 퍼포먼스 마케팅 이거예요. 이런 거를 가르쳐주지는 않고요. 그냥 뭔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막 뭐 끝없는 자극을 준다고 하면서 뭐 폴 그레임이 하신 얘기가 일, 잠, 밥, 운동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최고의 창업가는 바퀴벌레와 같다. 바퀴벌레처럼 일해라.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인 얘기를 계속 진짜 귀에 딱지간처럼 반복하게서 얘기한대요. 네. YC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3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12만 달러 초기 투자금, 두 번째는 멘토링 3개월 동안 멘토링, 그리고 데모데이. 이 3가지가 끝인 거죠. 뭐 나름 핵심이네요. 초기 투자해주고. 저는 저게 되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을 뭐 안 해준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창업까지 한 애들한테 뭐 클래스룸에 그러니까 수업에 앉혀가지고 가르쳐줄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딱 말씀하신 저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제 저번에 이제 군수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그 YYC라는 책을 해서 이제 그 국내 스타트업들 중에서 YC를 경험하신 분들을 토대로 이렇게 좀 그 인터뷰를 정리한 약간 그런 책이라서 저도 이제 빌려서 읽기도 했는데 뭐 거기에 얘기에 나왔었던 것처럼 일단 그 12만 달러라는 돈이 그 팀이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을 때의 충분한 정도의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얘네들이 숙소도 안 뭐 주고, 숙소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밥도 안 주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튜즈데이 디너가 있는데 그렇죠. 그때만 아마 밥값 내주겠죠. 근데 그 정도로 할 수 없는 핑거푸드? 게 왜냐면은 어쨌든 주식을 가져가니까 그 주식 가져가고 밸류에 상관없이 계속 7%를 유지하니까 그걸 굳이 그 체류 비용만 내준 형태로 생각하기엔 좀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은 가지고 정당히 평가해가지고 얘네도 아무나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해놓고 결국 주식을 가져가는 거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YC의 이 경쟁력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일단 굉장히 커요. 이제 지금 얘네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로 기준으로 놓고 하면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 진짜 오래했다. 알룸나이들이 너무 빵빵하니까 이제는 뭐 에어비앤비 우리가 다 아는 뭐 에어비앤비 도어대시라고 해서 이거는 또 그 배달 식품 배달 그쪽에 있고 뭐 드롭박스, 트위치, 레딧,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가장 잘 나가는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창업자들을 저희가 뭐 우리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링크드인 메시지를 보겠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튜즈데이 디너 해서 뭐 연사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유사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좀 콜라보 할 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형, 나 YC 후배야.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거들떠는 봐주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데모데이. 데모데이라는 게 이게 어중이 때중이 VC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VC들 입장에서는 야 YC가 한번 필터링한 애들이니까 진짜 알짜배기가 있다더라. 하나는 건지겠지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수월하고 실제로 그러네요. 그래서 데모데이 하기 전에 이미 투자 라운드가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데모데이에 신경을 많이 쓴대요. 아까 말했던 뭐 별다른 교육은 없지만 데모데이는 계속 피칭 자료도 많이 봐주고 실제로 그 국내에 투자받았던 미니박스 하영석 대표는 폴 그레이엄이 마지막으로 했던 거의 연도 때 출신이어가지고 직접 피칭 그 커멘트를 받았대요. 그래서 뭐 발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부럽다. 뭐 브랜드의 D는 원래 약간 흐리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디테일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데모데이 때 VC들이 아무나 올 수 없어요. YC에 초청받은 VC들만 올 수 있는 거죠. 이 프리미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YC 진짜 뭐 이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YC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 YC가 최초인 건 맞고요. 2005년도에 이런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 YC가 최초인 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YC가 뭐 1년에 다양한 활동을 하기는 했어요.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세이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되게
어차피 초기 기업들은 뭐 밸류에이션 선정하는 게 그쵸, 거의 그쵸. 어려우니까 그 SAFE라고 해서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해가지고 약간 좀 그냥 심플하게 그냥 우리의 계약서 주주 계약서는 이 정도만 하자 해서 틀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실리콘밸리 초기 엔젤 투자에서는 좀 약간 이렇게 일반적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약간 이런 일종의 것도 스탠다드가 됐나요? 네, 스탠다드가 되는 약간 이런 식으로 했고 네. 한국에서도 이제 약간 좀 세이프와 유사한 이런 걸 좀 차용하는 왜냐면 이게 그 투자를 할 때 특히 초기 투자를 할 때는 엔젤 투자할 때는 어차피 이 기업 가치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그 계약서를 쓴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엑셀러레이터라는 기업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저희가 뭐 종종 얘기하는 현자 견도균 맞습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프라이머라던가 그다음에 스파크랩 네. 요게 한 우리나라에는 투톱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 이외에서 뭐 몇 가지 국내도 엑셀러레이터가 좀 있기는 퓨처 합니다. 플레이. 국내에서 지금 정말 난립하고 있어요. 정부의 지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쵸. 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고. 근데 이제 나 YC 출신이야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은 정말 YC가 독보적이지 않나. 국내에서는 프라이머와 스파크랩스가 약간 그 역할을 국내 시장에서는 해주고 있긴 한데 네. 프라이머 또 잘 아시잖아요. 프라이머는 또 좋아합니다. 그쵸. 좋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동윤 대표님. 잘 계시죠? 자, 그러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 중에 YC 출신이 있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살짝 미미박스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미미박스는 사실 얼리 스타트업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도 근데 초기 스타트업은 아니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네. 17년에 받았나요, 이분? 아니요. 아니에요. 17년 전이죠. 아, 왜냐면 17년 전인가요? 프로그램이 2014년도에 대표를 그만뒀으니까 그러면 그 초기 전에 때 15년이 한 13, 14년도일 거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미미박스가 거의 초창기 초창기였죠. 때죠. 완전 초창기였어요. 아직은 그 서브스크립션 할 때였으니까 초창기였고 근데 미미박스는 어쨌든 YC를 받은 걸로 또 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받았죠. 제일 먼저 들었죠.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 이후로 후속 투자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지금의 스코어는 조금 그렇게 소소하고 한창 잘 나가실 때는 강남역에 플래그십 스토어 정도도 맞아요. 열 정도 하시고 동남아 뭐 홍콩 같은 데도 엄청나게 오프라인 매장 여셨는데 뭐 결국은 지금은 그러게요. 방향성을 좀 잘못 잡으셨는지 좀 가세가 많이 기울은 상황이죠. 뭐 미국으로 진출하신 것까지 굉장히 막 이렇게 승승장구한 느낌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잘 안 보이죠. 미국 진출한 것도 원래는 약간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셨대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약간 PB도 만드시고 커머스 형태를 많이 표방하시는데 미국 가셨던 건 미국에 진짜 10명 정도 팀을 채용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사무실도 가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직원이 많았대요. 근데 우리가 꿈에 그리던 거 실리콘밸리 사무실처럼 막 뭐 당구대도 있고 뭐 스케이트 하고 다니고 말해가지고 놀랐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뽑았지만 그저 미국 사업이 좀 잘 안 되시면서 YC 정신이 좀 다른데 YC는 쓸데없는 데서 돈 쓰지 말고 맨날 그냥 제품에만 집중해라.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진짜 그러니까 고객 만나서 제품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체력 관리해야 되니까 좀 운동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거. 이 3개월 동안 딱 요것만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 3개월이니까. 네. 3개월 벗었으니까 이제 뭐 당구대도 설치하고 하는 건가? 그러다 요요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꾸준히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이제 미미박스 있고 그다음에 샌드버드라고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힘들걸요. 거의 B2B. 네, B2B 성격이 되게 강렬. 그래서 사실 샌드버드는 이것도 굉장히 진짜 잘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진짜. 그 요즘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뭐 CS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웹사이트 내에서 바로 채팅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서비스하고 있는 게 샌드버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대부분의 아마 웹사이트 그렇죠. 웬만한 데 가시면 한 80%는 샌드버드 아마 솔루션 쓰고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죠. 우리가 되게 요즘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뭐 게임 안에서 채팅하고 뭐 웹사이트 안에서 채팅하는 거 너무 당연한 서비스인데 이게 참 구현하기 쉽지 않은 어려워요. 기술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샌드버드의 김동신 대표가 이제 YC 출신이죠. 그다음에 미소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청소랑 그 생활 관련 그렇죠. 호초 서비스를 해줬던 미소. 가사 도우미. 네, 가사 도우미 이런 거 해주는 빅터칭 대표님도 이제 미소 대표로 YC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었던 그 브레이브 모바일 그 숨고 서비스하고 있는 김로빈 대표님. 진짜 맞다 얘기했던 네, 것 같네요. 네. 김로빈 대표님도 YC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뭐 심플해빗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아마 명상 서비스 맞아요. 얘기할 때 네. 한번 얘기했었는데 거기 김윤아 대표님도 YC 출신. 멋있어. 네, 그다음에
다음에 저기 정진욱 대표님이라고 해서 시어스랩. 그래서 시어스랩의 정진욱 대표님도 저기 YC 출신해서 그리고 이 책 이후에 한 두 기업 정도 더 YC를 좀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 10군데 조금 안 되게 지금 YC 출신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이 YC 출신답게 다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잘하고 있기는 한데 또 이게 그 YC 저는 좀 재밌었던 게 YC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너네가 여기 뭐 이렇게 선정이 돼서 뭐가 잘 나가고 잘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야 여기서 90%인 너네들은 망할 거야 이렇게 진짜?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미소 같은 경우가 저는 처음에 어떻게 접했냐면은 제 기억에 맞다면 배우 배용준 님이 미소에 투자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약간 연예인이 투자한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약간 그게 보도자료가 쫙 깔린 그 적이 회사는 있었거든요. 뭐지? 배용준이 하는 거? 키스트? 키스트? 네, 그 사람들이 그런 펀딩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워낙에 이렇게 돈놀이하기 좋아해가지고. 투자라고 합시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소를 그때 그렇게 알았는데 미소를 그때 접하면서 무슨 서비스지 하고 찾아보니까 가사도우미 오토 서비스인 거예요. 홈조이잖아, 홈조이. 그런데 홈조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실리콘밸리 YC 출신이면서 굉장히 핫했던 그 오토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홈조이가 망했거든요. 벌써 그 망했죠. 비슷한 시기인가요? 홈조이가 먼저 설립을 했고 아마 미소가 그거를 좀 네. 배치마킹 한 게 있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홈조이가 YC를 더 먼저 갔죠. 미소보다. 그쵸. 그리고 그러면서 약간 오토 서비스 하면은 홈조이다. 라는 맞아요. 약간 그런 대명사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 해가지고 YC에서 그 이제 강연 자료들 영상을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 약간 그로스 해킹이라던가 뭐 케이스 맞아요. 스터디를 네네.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홈조이 대표가 나와서 자기는 그로스 해킹 어떻게 했는지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접고 그렇구나. 한 1, 2년 뒤에 그 홈조이가 이제 남매 창업자였는데 남매 중에 그 남자 동생 되는 분이 또 유사 서비스를 들고 나왔었거든요. 뭐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포기를 안 하시네요. 바퀴벌레 정신. 그런데 그렇지. 또 재밌는 게 홈조이의 그럼 그 여자 그 누나 대표님께서는 지금 YC 약간 파트너까지는 아닌데 거기 직원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그 미소가 데모데이 할 때쯤 홈조이가 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소가 투자를 많이 못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좋은 그 사례가 이렇게 망해버렸으니까. 한 몇 달만, 한 달만 더 버텼더라도 그러니까. 미소는 투자 많이 받았을 건데.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래도 자. 미소 요즘 아마 장사 잘하고 있는. 그래요. 거고. 우리나라에서 미소 그래도 괜찮아요. 좀 잘 하고 솔직히 있지 이번에 않나? 코로나 때 약간 그런 약간 그 청소라든가 미생. 미생 이런 거가 또 딱 결이 맞아서 또 괜찮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제 아는 분 회사에는 그 미소 출신의 그로스 해커 분이 가셔가지고 미소 얘기 듣고 하는데 뭐 미소 내부 얘기 못 들었는데 그 그로스 해커 분이 엄청 일을 잘하신대요. 보면 그 회사도 내부적인 인재가 많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YC 프로그램을 같이 듣다 보니까 이게 뭐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성인들이잖아요. YC에 올 정도면은 그러다 보니까 다 자율적이래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튜즈데이 디너도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냥 그럴 바엔 그냥 일해 개발해 뭐 고객 만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행사가 있어도 꼭 다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 가닥 하는 애들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그런 네트워크가 약간 좀 형성이 돼서 뭐 나중에라도 어디 다른 나라 출장을 갔을 때 또 그때 그 기수에 친했던 동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뭐 인도의 동기 누구, 뭐 영국의 동기 누구 약간 이런 식으로. 저 궁금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데 가도 술 많이 마시나요? 저도 YC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야, 형 어제 나 너무 술 많이 먹어가지고 나 지금 세장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해야죠. 너무 잘 마셔. 최고야 이러고. 야, 한국에서는 무조건 폭탄주야. 야, 소맥 돌려. 그래서 인도 애한테도 먹이고, 베트남 애한테도 먹이고, 미국 애한테도 먹이고, 그래서 소맥을 좀 전파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또 무양이 그래야 친해지지. 그러고 이제 숙취 해소제 같은 거 이제 갖다 이렇게 팔면서 야. 한국의 숙취 해소제인데 미국에서도 유사 서비스 있어. 이거 갖다 써. 이러고.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YC에서 그런 디너나 참석 여부를 체크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전적으로 믿는 거죠.
믿는 것도 있지만 그 저도 Y 컴비네이터 책에서 살짝 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정말 공부를 잘하고 정말 최상위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게 냅두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맞아요. 하더라.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타일. 근데 그래서 좀 웃기잖아요. 다 큰 애들인데 이제 내가 얘네들한테 지금 이타코 이렇게 몇십억 투자했는데 투자했는데 늦었어요. 투자금 깎아요. 이거.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난 그거 되게 웃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말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더 이 YC의 어떤 특수성을 더 이렇게 강화하지 않나라는 근데 생각이 이제 드네요. 물론 그런 네트워킹 행사는 좀 자유를 맡기긴 하지만 이제 멘토 이게 되게 강해서 그러니까 멘토와의 미팅 이럴 때는 굉장히 신랄하게 까일 때는 엄청 신랄하게 까인다. 왜 그러니까. 지표가 이거밖에 안 나오냐. 진짜 너의 발가벗겨진 느낌이다라 하더라고요. 방향성은 뭐냐?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그 긴장감이 자극,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 자극 엄청 받고. 그러니까 진짜 이때부터는 지표로 얘기해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배님들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우리가 다 티나는 것처럼 내가 조금만 좀 이렇게 약 팔라고 하면은 야, 숫자 좀 고쳐보면은 1 하나 숫자 앞에 한 자리 더 넣고 이러고. 야, 나도 다 팔아봤어. 야, 어디서 약을 쳐 지금? 야, 영업사원, 영업왕이었어. 약 파는 걸로, 막. 킹 오브 더 세일즈. 이제 하면서 엄청 할 테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안 가봐가지고 이렇게 너무- 자꾸 좀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현실은 또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진짜 고생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말이 좋아서 뭐 3개월 실리콘밸리 생활이나 하는 거지. 그냥 정말 그냥 아파트나 그치. 아니면 그냥 집 같은 거 뭐 방 한 2-3개짜리 겨우 하나 빌려가지고. 에어비앤비 빌려가지고 있겠죠.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북페이스에서 약간 전 기수분들이 계셨던 데를 이렇게 양도받는 형태로 좀 맞아, 많이 맞아, 한대요. 맞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전에 누구가 왜냐면 다 이제 그런 건 게 너무 이제 익숙한 문화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뭐 그 중고품 뭐 여긴 당근 마켓이 없기 때문에 네, 중고품도 여기서 좀 크라이스트 전달받고. 리스트. 크레그리스트. 크레그리스트. 아, 크랭크리스트. 그리고 저는 또 OT 때 하는 말 중에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일, 잠, 밥, 운동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페이스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고 멀리 갔다고 말해라. 아, 진짜? 미국도 이상한 종교가 많이 있나 봐요. 아, 그럴 수 많죠. 있죠. 많죠. 이상한 종교 정확했죠, 뭐. 빠지면 멀리 가고. 아, 이상한 종교는 대부분 하는 게 비슷한가 보네요. 어. 아,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에 좀 집중해라. 이런 맞아요. 게 계속적인 어떤 핵심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타코님이 대표들이 페이스북 하는 거 싫어하는 게 혹시 YC 이 말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저 다 YC의 영향을 받은 확실해? 거고요. 지금 지어낸 붙인 것 것 같은데? 같은데요? 아니 이게 그보다는 저는 되게 동의하는 게 뭐 제가 맨날 페이스북 많이 하는 대표 좀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골자인 것 같아요. 큰 틀은 그냥 사실 그 시간에 딴 거를 더 집중해야 되는데 뭐 물론 중요합니다. 자기 PR이나 약간 어떤 CEO PR 하는 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하니까. 그게 또 너무 과하고 이게 메시지가 있는 소통을 해야지 그냥 약간 자아 도취돼가지고 막 자기 셀카 올리면서 오늘도 밤 9시에 혼자 일하고 야근하고 있다 뭐 어쩌라고 나 다른 애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이번에 그 이제 아무튼 그런 건 진짜 많아요. 네. 이렇게 좀 자아도취성 어떤 글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메시지 있어서 저희 기업이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저희 팀이 이번에 저희 좋은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업의 성과나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딱 알맹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뭐 의미 없죠. 지금 그렇죠. 딴 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혼나겠죠. 폴 그레이엄 전 대표님께. 샘 알트만한테 샘 알트만한테 혼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건 정말 그 스타트업계 하버드 YC 뭐 이런 좀 즉흥적인 질문인데 만약 YC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보고 싶은 어떤 그런 동문이라고 해야 되죠? 알럼나이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진짜 YC를 전 잘 몰랐는데 정말 많이 퍼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만약에 YC에 들어간다면 누굴 만날까 하는데 너무 방대해서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YC가 만약에 뭐 이건 좀 운도 좀 있겠지만
거의 실리콘밸리나 스타트업 업계에서 아니면 테크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은 거의 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게 그렇죠? 말이에요. 왜냐면 마크 주커버그도 와서 얘기할 때도 있고 뭐 베조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했었던 적, 워렌 버핏 왔었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약간 어찌됐든 약간 그 유명 그 명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뭐 강연이라든가 같이 저녁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트워킹 활동을 해서 거의 누구든 볼 수 있다라고 일단 전제 조건을 깔아도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에어비앤비 창립자분들 만나고 싶어요. 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에어비앤비를 되게 초기부터 되게 재밌게 봤었던 서비스고 왜냐면 에어비앤비가 정말 그 스타트업 신화에 가까운 모든 테크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어렵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시리얼 팔다가 피보팅한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다시 그 그로스 해킹 기법 중 하나는 크래그릭스를 붙여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지금의 에어비앤비가 돼서 또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혁신적인 파괴를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힘드실 텐데. 근데 또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되는 게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그 재택근무가 확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럼 굳이 우리 집에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 같이 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때는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 같은 형태가 더 말이 되니까 에어비앤비가 또 상승한다라고 해서 맞아요. 저는 믿습니다. 에어비앤비 사랑합니다. 저는 분명히 인사이트가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에어비앤비 얘기해서 제가 최근에 에어비앤비로 검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뭘요? 숙박을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봤는데 우선 제주도만 했는데 재밌는 메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뭡니까? 4주 이상 장기 숙박하는 옵션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생겼어요. 예전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네, 그렇죠. 생겼어요. 되게 괜찮던데요? 그치, 그런 거는 또 거기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트렌드 컨셉 그러니까 맞고. 에어비앤비가 이제 요즘 장기 숙박이 맞아요. 더 필요할 네.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능을 바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창립자분들이랑 만나서 소맥 말아주면서 허용무제하고 나중에 인스타 DM 공유하고 약간 그게 제 꿈입니다. 이분들이 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인스타 안 한다니까. 저 집에 가야 돼요. 술 안 마셔요. 내일 일해야 돼. 이럴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맥 한 잔 마시다가요. 양맥. 거기 소맥 없고 양맥. 아니 소맥을 먹여야죠. 소주와 맥주를 해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보여줘서 나중에 에어비앤비 호스트들한테도 소맥을 말아주는 약간 웰컴 드링크로. 소맥 웰컴 드링크. 아니면은 요즘에 에어비앤비에 그거 있잖아. 액티비티 추가 많이 됐잖아요. 네. 소맥 체험. 그렇지. 한국에 가시면 타코와 소맥 체험 이렇게 그런, 해가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전통주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먹이면 그거 집에 안 갈 거예요. 목넘이기 괜찮다. 그렇지. 이게 닉네임이 테슬라다 이렇게 해주면서 하면 얼마나 재밌어하겠어. 엄청 좋아하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딧. 레딧도 여기에 들어간지는 요번에 알았는데 조사하면서. 그러게요, 저도요. 좀 그냥 뭐 이 대표분은 잘 모르는데 레딧 같은 서비스를 만든 분 한번 만나고 싶다. 최근에 사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레딧 대표님께서 그래도 뭐 사임하셨는데 지금 어딘지 아세요? 사임하고 YC 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 왜 그분이 좀 이렇게 뭐 만나보고 싶은 이유가 뭐 있으신지 좀 저는 궁금하네요. 커뮤니티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서 커뮤니티를 이렇게 크게 레딧도 DAU나 MAU가 엄청나거든요. 거기 엄청나죠. 네. 아직 뭐 북미 부럽죠. 쪽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키웠는지 처음 생각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까지 스케일업 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기회가 된다면 저는 레딧 창업자분을 좀 뵙고 싶습니다. 우리 저는 스트라이프요. 스트라이프. 왜죠? 스트라이프가 잘 나가서? 잘 나간 것도 빨대 있지만 빨대 꽂으려고. 어쨌거나 쇼핑몰이나 모든 비즈니스에서 결제가 굉장히 좀 맞아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오류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7줄 코드로 결제 시스템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해요. 진짜 혁신적이다. 아니 뭐 말이 좋아 7줄이 더 그러니까. 하겠지. 어떻게 아니 뭔가 7줄만 백단은 해. 있겠지만 사용자는 7줄만 그렇죠, 추가하면 그렇죠. 되는 네. 거죠. 와 이게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시스템. 구글 애널리틱스도 거의 한 15줄이면은 붙일걸요? 더 짧긴 짧죠. 그러니까 7줄 뭐. 그게 진짜 기술력이네요. 그쵸. PC는 또 보안이랑 뭐 이런 게 더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스트라이프는 근데 진짜 잘하고 사실 저가 페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트라이프 보면서 더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라이프가 페이 쪽을 잡으면서 마켓 그 도미넌스를 확 가져가면서 확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근데 좀 보면서 창업자분이 젊지 않나요? 네, 젊어요. 그렇죠. 예전에 괜찮으시겠어요? 옛날에 페이퍼도 그 페이팔도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 중에 오늘 뭐 딴 얘기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그 군신님이 노란색인가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애쉬 그레이. 애쉬 그레이로 아이돌처럼 머리를 저딱 봐도 애쉬 그레이. 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렌지족 때 오렌지족. 오렌지족. 옐로우는 아니고 노란색. 노란색. 압구정 로데오 갈 뻔했네. 깜짝 놀랐다. 아니 언제적 로데오야? 그러니까. 애쉬 그레이로 애쉬 그레이. 염색하고 오셔서 충분히 그런 어떤 영한 어떤 CEO분들 만나시기에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계시다라고 머리 그 색깔 얘기를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자 졸지에 또 늙은이가 됐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 주반장님은 저는 사실 글로벌 기업은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김동신 대표님이 되게 유쾌하고, 그 샌드버드. 샌드버드. 그리고 저는 B2B 사업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저도 주반장님도 이제. 빨대 꽂으시려는 거 아니에요? 잘 나가니까? 야, 내가 잘 팔 수 있어요. 다 큰 그림이 있어서 지금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샌드버드 B2B 맞아요. 특히 이제 저는 기술 영업을 뭐 하기도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봐도 되게 유쾌하시고 에너지가 있으셔서 한번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채팅 앱을 만들게 된 사유가 뭐 그 자신이 이제 그 당시에 슬랙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육아 이제 자기 정보, 자신의 커뮤니티. 부인과 이렇게 육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육아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사용자가 사실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육아라는 것이 그 되게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들어왔다 빠지기 때문에 거의 유지하죠. 그 그렇죠. 인원을. 그래서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못해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수익화해야 될까 하다가 그 안에서 엄마들이 이제 같이 채팅하는 걸 보면서 이거를 좀 강화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그게 뭔가 캐시카우가 돼서 이렇게 피보팅을 하게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육아 방송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제 과거형이 됐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되게 멋있으셔서 맞아요. 한번 뵙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김러빈 대표님 잠깐 뵀을 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사업적인 것 때문에 만나 뵙긴 했지만 이제 YC 다녀오시고 난 미국에서 써서 어땠냐를 흥미롭게 물어봤는데 정말 일만 했대요. 일만 시키고 고객 얘기밖에 안 시키고 그리고 약간 그 아까 정말 감금하나 보다. 약간 얘기하셨던 것처럼 종교적인 그런 거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나도 못 믿는 내 서비스에 대해서 확신을 자꾸 세뇌를 시킨대요. 넌 잘 될 거야. 너네 서비스는 아니 아까 popul할 거야. 90%가 망한다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넌 10%가 되려면 크레이지하게 해야 돼 이런 건가 열심히 보다. 해야 돼 그러면서 너 서비스가 이래서 좋고 이래서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맞아. 되게 세뇌를 시킨대요. 원래 종교도 약간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이게 더 잘 그러면서 자기 확신, 자기 세뇌. 자기 세뇌를 계속 주니까 그게 그런 정말 자기 중요하지. 확신이 강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 멘탈 관리도 해주는 거네요. 그럼요. 사실 제일 중요해요. 사실 창업자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엑스큐션 하는 능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빨리 캐치하는 말든가 이건데 맞아. 멘탈 관리해주는 부분이 되게 커서 그런 거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스테이지에 있으신 분들은 그게 더 그럼요. 필요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강요한 게 아니라 거기 YC 분서가 마운틴 뷰, 마운틴 뷰, 네. 마운틴 뷰 거기는 마운틴 음료수 저거 그거 오렌지 쪽이 먹는 거 아니야? 알겠어, 미안해. 아무것도 없대요.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뷰. 일하고 운동하고 밥 먹는 것밖에 할 게 없다고. 제가 알기로도 고층 빌딩이 없어요. 그럼 거기도 그 피트니스 클럽이 있는 거예요? 있겠죠? 마운틴 아니 뭐 뷰는 조깅할 수도 있죠. 팔로알토 근처에 있네요. 그쪽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 뭐 이렇게 팔로알토 막 그 근처 다 있는데 그 근처 진짜 맞아. 우리나라 기준 서울 살던 분 맞아. 기준으로 보면은 좀 휑한 분위기더라고요. 맞아. 저는 이제 팔로알토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 차 없으면 못 다니고 그리고 진짜 아니면은 그 도시 쪽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믿는데 있어야 되고 날씨는 뭐 당연히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아마 이거밖에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로빈 대표님 숨고도 네. 잘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한번 그때 또 숨고는 맞아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큰몽이랑 같이 했죠. 숨고는. 네. 근데 이제 그때 약간 크몽에
표정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때 뭐 숨고도 충분히 이렇게 해드렸어. 스타일이 우리나라 스타일 아니라 정말 맞아요. 미국 스타일이다. 네, 근데 UI나 그분이 제가 알기로도 미국 맞아. 국적이시고 미국 경험이 당연하지만 되게 많으시고. 아, 로빈이 라빈이구나. 네, 이거. 네. 아, 나 이거 약간 세례명 이런 건 줄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김 로빈. 그렇군요. 제임스 같은 그런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배트맨의 친구. 자, 그래서, 우리 국내 스타트업의 YC 출신 분들도 저희가 몇 번 이제, 언급을 좀 해봤고요. 아마 이제 이 Y 컴비네이터는 저희 그 청취자분 중에 우리 네이버 그 오디오 클립에서 그쵸. 남겨주신 우리 약간 영한 우리 청취자 분께서 Y 컴비네이터도 한번 다뤄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그분을 필두로 또 Y 컴비네이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자신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 좀 저희 댓글이나 후기 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좀 언급하면서 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방송은 굉장히 사심 방송이었어요. 저희가 Y 컴비네이터 굉장히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YC의 어떤 뭐 지원서를 내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물어보면. 아니 그런 그렇죠. 아니 제가 만약에 YC 지원서를 낼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또 언급을 샤웃아웃 해줬다. 좀 링크도 좀 같이 껴서 보내고 한국어로 되긴 하겠지만 좀 잘 한국어 돼가지고 모르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이것도 레퍼런스로 꼭 가져가세요, 우리 사코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Y 컴비네이터를 했고요. 이제 곧 뭐 엑셀러레이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VC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좀 집중해서 따로 편성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좀 엑셀러레이터와 VC의 좀 차이점 또 좀 얘기도 그쵸? 해드리면 또 재밌을 것 같고. 그렇죠. 스타트업의 어떤 그런 개념. 또 요즘 또 VC의 어떤 위치가 또 위상이. 옹호하시는 분들은 또 옹호하시지만 또 쟤네들 굳이 있어야 되냐? 약간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그렇죠. 그런 거 해가지고 엑셀러레이터, VC 얘기하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엑셀러레이터가 예전에 벤처 시대 때 인큐베이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벤처 얘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시즌 2를 이렇게 어물쩡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어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깊이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후기 댓글도 계속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게 저희 힘입니다.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메일 issues.korea@gmail 이슈스 할 때 S가 3개입니다, 여러분. issues.korea@gmail.com으로 뭐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방송에 뭔가 제휴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방송 안에 광고, 예전에 저희 MS 스타트업 프로그램도 저희가 함께 광고를 해서 한 달 정도 광고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데 혹시 스타트업 업계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항들이나 그런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스타트업 털어주마로 문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저희 댓글 항상 남겨주시면 너무 좋고요. 뭐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